네, 오늘의 베스트워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흘간의 조정에 따른 오늘 반등이 제법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원 차장과 한맥투자증권 WM센터의 변원규 대리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종원 차장님께 오늘 하루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금요일장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지난 화요일이었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관계약 조금 넘게 사들이면서 큰 폭의 갭 상승을 펼쳤던 그런 지난주 화요일장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 장이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장은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일단 지고 흔드는 그런 외도덕 장세의 또 전형적인 또 패턴으로 이렇게 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일단 오늘도 6천억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가장 큰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정도의 시장 베이시스, 오늘 한 1.56 정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의 베이시스 그동안의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나 그런 걸 딱 봤을 때는 네. 일단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평상적으로 오늘 금일 상승분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게 일단 전형적인 좀 장세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오늘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이쪽 PR 쪽으로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 상승폭은 좀 작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전히 차트만 봤을 때도 여전히 121선 또 61선도 오늘 타치를 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여전히 시장 거래량 자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어제 1810선도 위협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을 나타내면서 1800에 대한 지지 신뢰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지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장중에 깨질 수는 있지만은 네. 최대한 빠른 또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여건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1800 이하로 간다면은 적극적인 매수를 가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수급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관망이 짙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나타내면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네요. 선물의 외인 형님들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요. 예, 여하튼 이 프로그램을 아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강한 매도로 증시를 끌어내리고 오늘은 6,600억 원 이상의 매수 프로그램 매수로 또 증시를 끌어올리고, 너무나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 만기 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서 좀 긴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예, 일단은 오늘도 좀 과도하게 많은 프로그램이 매수가 됐고요.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난 화요일과 이제 같은 상황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른 점 하나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수했지만 현물의 매수가 지금 많이 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05년을 제외하고는 옵션 만기일날 모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2011년 같은 경우에 1조 2,500억 가량의 매물이 출회됨으로써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 이유로는 일단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 초반에 매당락 관련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수와 달리 메이저들의 시각을 반영한 매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쓰신 글을 보니까 기관 쪽에 오히려 매물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출회 가능성이 낮지만, 네. 지금 외국인을 제외하면 매수차익 잔고 내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물량이 한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 어느 누구도 지금 시장이 급변하는 것 자체를 원하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콜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하락 쪽으로 또 베팅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장세는 좁은 박스권에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매 주체들이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도 섣불리 방향성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군요. 수급 주체도 없습니다만 주도 업종도 없지 않습니까? 네. 사장님,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나 봤더니 오늘 골고루 다 올랐기 때문에
증권,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에서부터 기계, 건설, 철강, 금속 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것은 원전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계 업종을 끌어올린 배경이기도 한데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폐쇄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는 원전주가 급락을 눈치 보기를 나타냈는데 해석하기가 나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오히려 한국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일단 좀 급등하는 모습은 일단 리포트 좀 역할이 가장 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오전장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반응 자체는 이렇게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연속성 있게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가 좀 힘들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예측하세요? 예.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수가 좀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편승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반등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런 리포트가 나옴으로써 그런 좀 모멘텀을 좀 제공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아직까지 펀더멘탈적으로 좀 연결이 되려면 워낙 시차가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추가 상승하기에는 약간 좀 버거운 면이 좀 없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좀 $100 위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 $100 이상에서는 충분히 유가 상승 관련 수혜주, 그다음에 안 좋은 업종을 빨리빨리 찾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렇게 빨리 대응을 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일단 $100 이상에서 좀 $100 위에서 이렇게 놀고는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그 대체 에너지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매기가 좀 옮겨질 건데 전에 같은 경우였더라면은 원전 쪽에 좀 관심이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쏠렸었는데 네. 최근에 그 일본 원전 사태 이후에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쪽에 가장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단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설비 투자를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 태양광 쪽으로 좀 차라리 관심을 갖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은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온다면은 조금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좀 현금화 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의 주가 반등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네. 대체 에너지 쪽으로 태양광을 관심을 두셨고요. 대리님께서는요? 예, 저는 사장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가 원전을 아예 하지 않겠다. 2050년이 되면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동남아라든가 신흥 국가에서 우리나라랑 일본 간에 원전 수주 경쟁이 되게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전 수요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국에서 원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한국 쪽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전 자체가 건설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지금 최근에 60년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계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당히 월등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주들이 향후에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대체 에너지도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최근에는 효율을 생각한다 그러면 천연가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일본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이외에 유니슨이라든가 하는 풍력 회사들이 가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원전의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건데 네.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잖아요. 네.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목으로는 물론 아까도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원전 설계에서부터 운영 시스템까지 같이 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원전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 두 종목이 탑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네, 종목 있으세요? 대체한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력 관련해서 동국 SNC나 유니슨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독특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신규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함께 먼저 만나보실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제닉을 이제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그 외에 삼양사, 우리금융, 우림기계, 아이마켓코리아, 셀리콘웍스, 우주일렉트로, 유비벨룩스 등 있습니다. IT 부품도 눈에 띄고요. 기계 장비, 유통, 반도체, 음식료 등등이 눈에 띄는데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민종호 차장님. 이 종목들이 오늘 잘 갔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 네, 의미입니다. 저도 일단 오전에 뭐 한 거의 30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런 종목들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정말로 뭐 지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모멘텀이 좀 계속 이어질 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 좀 쭉 살펴봤는데.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예. 일단 뭐 아직까지 뭐 보유하고 있지 않는 뭐 투자자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은 먼저 국민연금에서 일단 11월부터 일단 기관하고 좀 약간 손을 같이 맞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뭐 국내 펀드들이 그런 대형주 비중을 줄이고 일단은 뭐 중소형주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국민연금도 그거에 발 맞춰서 일단 11월부터 중소형주 투자에 합류를 했다고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은 일단 최근에 신규 매수 들어온 종목들을 이렇게 본다면 일단 IT 부품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근데 좀 약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 뭐 세스가 이제 10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좀 IT 부품주 뭐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좀 뭐 선취매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좀 얘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몇몇 기관 쪽에서는 일단 이번 세스 기간 전후로 특히 삼성전자 6일날 잠정 실적 발표 전후로 지수가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세스 전후 기간 동안 이 IT 부품주들에 대한 기간 매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들려오기 때문에 일단 뭐 연금 쪽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단기로만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라고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좀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뭐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일단 저는 좀 우림기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좀 우림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할 만한 가장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네, 일단 기계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모멘텀이 될 만한 거는 일단 뭐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일단 뭐 관련 수혜주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일단 뭐 이번 국민연금 신규 매수 종목 중에서는 일단 우림기계가 가장 좀 가격 면에서나 아니면 펀더멘털 면에서 그다음에 모멘텀 측면에서는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쭉 보니까 어떤 종목이 더 추가 상승이 있고 모멘텀이 있겠느냐라는 것에 답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셨는 것 같습니다. 우림기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발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승하거나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일단 국민연금의 투자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국내에 있는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랩을 운영하는 자문사들과 좀 다른 점인데요. 이런 수익을 내야 하는 국내 펀드나 랩을 운영하는 운용력들은 수익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다음 주나 한 달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이 있다면요? 예, 저도 이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 샀다 그래서 무조건 다 매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좋은 종목을 좀 골라보면 그중에서 SM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단 실적 자체가 4분기 실적도 좋고 1분기에도 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예상이라서요. 지금 실적을 베이스로 했을 때는 SM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녹스가 있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새 스마트 기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FPCB의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이 60%가 되고요. 전 세계 반도체 소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한 6,5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 이 회사가 5% 정도밖에 점유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에 비해서 20-30% 정도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산에 공장을 증설을 해가지고 캐파도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에 그 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네. IT 부품 가운데 이녹스 네네. 그리고 신규 편입한 SM 이 두 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베스트 이슈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스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연내 고공행진입니다. 이란의 미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문정원 차장님, 우리가 유럽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혹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로 좀 중점을 둬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저는 일단 뭐 유가라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뭐 투자자분들한테는 약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그런 요소가 되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은데요. 일단 아까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난 그 유가 $100 고공행진을 펼쳤을 때 그때 뭐 $150, 뭐 $200까지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때는 일단 관련된 뭐 수혜주 뭐 아니면 뭐 별로 안 좋은 업종 뭐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가려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유럽 쪽에 좀 많이 좀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큰 지금 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뭐 유가 뭐 $110 정도까지만 충분히 가더라도 일단 산업에 우리 국내 산업에 충분히 그 악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유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 점은 좀 간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좀 그러니까 다행인 점은 일단 전에 유가가 그때 뭐 $120 정도까지 갔었을 때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게 지금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뭐 투기적인 세력들에 의한 그런 거래로 인해서 그 유가가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워낙 그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런 유가를 분석을 해본다면은 일단 뭐 그런 투기적인 그런 롱 포지션이 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로 수급에 의한 유가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지금 유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시장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일단은 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그 미국 이란 분쟁 뭐 이런 얘기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게 약간 뭐 분쟁이 약간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 유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그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80도 바뀔 것으로 예. 좀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요 관련된 뭐 수혜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그런 옥석을 좀 빨리빨리 가려서 좀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겁을 먹을 수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 중심에 서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되면 유가가 80%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충격은 일본 대지진 정도의 리스크의 강도가 될 것이다. 가능성은 낮겠죠? 저는 그렇게 낮게 보지는 않고요. 저도 좀 약간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하고 이란의 그런 뭐 정치적인 상황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 미국도 이번 연도에 일단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마 민주당 뭐 다시 뭐 대선 후보로 나가겠지만은 일단 뭐 공화당 쪽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쪽에 좀 강한 이란에 대해서 좀 강한 압박을 펼쳐야 어느 정도 그런 약간 보수층의 표를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내심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펼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란 또한 뭐 지금 최근에 뭐 이라크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가 어느 정도 그런 중동 지역의 그런 맹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란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란 그 대통령 또한 뭐 강한 계속 뭐 그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뭐 강한 의사를 내비치기 때문에 이란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뭐 중동에서는 이란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의도를 좀 내비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도까지 이렇게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 그 미국 이란 그런 분쟁 발생 확률은 좀 생각보다는 좀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유가 급등 충분히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묻히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평균 이상으로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이번엔 테마주의 흐름을 볼 텐데 정치 테마주입니다. 금융당국이 그렇게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급락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참 이 정치 테마주에 또 한 번 개인들이 붙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예, 일단 정부에서 지금 정치 테마주 8종목에 대해서 이제 집중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안철수, 비트컴퓨터, 바른손, 이지, 뭐 아가몬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전일 급락하고 오늘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그런 펀더멘탈이나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정치인 누구랑 안다, 뭐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죽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이런 개별주들이랑 특히 이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급등락을 계속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스토리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실 때 그 투자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종목 집중 조사에 들어갔군요. 우리가 잘 알려진 종목인데 유의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남은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민종호 차장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어제 뭐 독일, 프랑스 정상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큰 진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시장 평가가 내려지면서 일단 뭐 유럽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가장 좀 의아했던 부분이 그 독일 5년물 그 국채 발행을 했을 때 일단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의아했었는데 뭐 제가 그걸 비교를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은행에 1억을 예치를 한다면은 제가 오히려 은행에다가 뭐 30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내면서까지 맡겨야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참 여전히 뭐 시장은 그 유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반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뭐 돌다리도 뭐 두들겨서 건너야 한다는 식의 저는 그런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말일 날 있을 그런 유로존 정상 회의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약간 뭐 이벤트,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기업 실적 시즌이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런 실적 시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장이 소폭의 좀 등락을 좀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뭐 추세 상승을 논하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말로 지금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단 박스권 대응이라는 게 많은 박스권 대응이 정말로 수익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박스권도 지금 점차 계속 수렴의 점차 그 폭 자체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현금화 전략이 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최근에 지금 그 미국 알코아 실적이 아직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알코아가 좀 상승 전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끝났는데 일단 장 마감 후에도 어느 정도 좀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일단 시간 외에서도 좀 소폭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첫 스타트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좀 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실적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뭐 삼성전자도 그랬듯이 일단은 뭐 그런 실적 발표 후에 어느 정도 그 조정을 좀 감안을 한다면 너무 큰 기대도 하는 것도 약간 지금 금물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뭐 정말 매매를 좀 하신다면 저는 그런 유가 관련 수혜 업종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정유화학주들을 추천을 해드리겠고, 뭐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대체 에너지 쪽 저는 그 중에서 뭐 태양광 쪽, 뭐 OCI라든지 뭐 SDM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리님. 예. 뭐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장세로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멘텀 자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에 이제 그 중국 금융공작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뭐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한다든지 금융 규제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금융 서비스 부문 민간 자본 진입을 확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 증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내용 자체가 그 지난 이제 그 금융공작 회의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번 4차는 1, 2, 3차와 다르게 개혁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중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민간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반증으로 지금 오늘도 지금 중국 그 상해 종합지수가 2.5%가량 지금 연 이틀 2.5%가량 네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그 증시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스권은 여전하냐만 중국에 약간 좀 기대를 거시는 부분이 있군요.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과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